어른들의 성 이야기도 사실 밖으로 꺼낸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10대들의 연애와 성 이야기는 특히나 안 된다라는 말로 금지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때론 외면하고 있었던 10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대 연애의 첫 시기가 중학생이 46.9%고요. 초등학생은 39.5%나 된다고 그래요. 높죠. 예. 요즘 10대들이 시기도 빨라졌지만 제가 보니까 이 랜선 연애라고 들어보셨어요? 만남의 방식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선 연애 들어보셨어요? 랜선 연애라는 게 이제 채팅이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 이렇게 서로 연애를 주고받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연애라고 하는데 그런 인터넷 SNS로 교류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랜선 연애다. 저희 뭐 이런 때도 얘기가 펜팔 있죠. 친구라고 있었거든요. 펜팔이셨구나. 그러네요. 모르시는구나. 네. 알아요. 펜팔 알아요. 펜팔 친구라고 이렇게 그런 편지로, 가요책 같은 거 예. 보면 뒤에 보면 주소가 다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하면 개인정보고 그렇죠.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때도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이름이 다 나오고 네. 거기서 그래서 뭐 18살 뭐 서울 마포구 동작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펜팔이라고 해서 가끔가다 편지 와서 열어보면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출발이 되고 막 이런 것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뭐 그래서 행운의 편지 같은 것도 행운의 편지가 받아보고. 와가지고 요새는 뭐 당황했던 랜선이라고 기억이 해서 나요. 조금 그때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네, 근데 요즘은 앱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앱을 깔면 거기서 사실은 미성년자도 들어가서 예, 소개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다라고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면 나로부터 얼마나 가까운데 맞아요. 사람들이 있는지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그냥 뭐 아이 같았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연애를 하다 보면 뭐 신체 접촉이라든가 성관계,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한 조사에 따르면은 중학생이 생각하는 자기가 연인과 신체 접촉 가능한 부위가 3분의 1 정도는 입술, 키스, 그리고 한 10분의 1 정도는 신체 몸을 접촉하거나 성관계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외로 10분의 1 정도면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어요. 10분의 1이 최대가 성관계 이전이라면 굉장히 오히려 비율이 낮은 편인 게 아닐까. 연인과의 10%네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키스를 A라고 해요. 그리고 B를 배팅이라고 하고 섹스를 C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랑 A까지 했다, B까지 했다, 거의 C까지 진도 했다. 개념이군요, 진도. 네,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해요, 10대들이. 뭐 여러 통계들 가운데 조금 이제 놀라운 통계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관계 시작 연령이 이제 13살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으로 13살이면 어떤 뭐 중학교 1학년 이 정도 네. 되겠죠. 초등학교 예. 6학년이나 중1 정도?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놀라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통계 자체는 전체 청소년 대상도 아니고요. 청소년 중에서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5%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낸 평균이에요. 그 그래서 낮을 가운데서.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제가 본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인이 첫 성관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10대 남성의 경우에는 17.5세. 그리고 10대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7.7세라고 하거든요.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그래요. 생각도 저는 들어요. 22.6세 뭐 이거 네. 봤는데. 근데 여기서 완전 우리가 다르네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10대가 뭐 13살 때 처음 하건 17살 때 처음 하건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10대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곧장 물란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는 것도 그럼요. 중요한 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24살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늦는 편인 거죠.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10대들에게
성적 결정권을 줘도 되는가라는 주제잖아요. 이른바 10대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게 사실 좀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 옛날부터 있는 말이에요? 이거 글쎄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말을 옛날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헌법 제10조 11조의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성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스스로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요. 강제에 의하지 않고 자기 몸과 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혹은 거부할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항상 얘기가 나오면 바로 성행위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근데 단순 성행위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면 과거 10대 때 혹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생각해 보셨던 분 계세요? 저희가 10대 때는 예, 뭐 없었을 뿐더러 네.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준 적은 없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좋아하던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한다는 걸 이제 선생님이 눈치를 챘나 봐요. 그걸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걸 얘기했고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말하지 않고 그 여자아이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대신 네, 부모님이 이제 병문안을 가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한다 그래서 보러 왔다 하면서 믿고 네, 갔어요, 그냥 부모님이? 네, 저는 안 나도 데려가고. 특이하시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그러네요. 분명히 선의로 갔는데 맞아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해서 화가 났던 거죠. 네. 그러니 이제는 생각해 보니 네. 예. 그